키예프는 최전선에서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해 기관총이 장착된 지상 로봇 군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소셜 네트워크에 떠도는 이미지와 영상에는 위험한 지뢰와 지뢰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은 로봇부터 총격전을 벌이는 로봇에 이르기까지 우크라이나의 다양한 유형의 무인 지상 로봇이 전장에 등장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뉴스위크 잡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해상 무인 항공기를 사용하여 무인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했으며 정기적으로 흑해에 있는 러시아 자산을 표적으로 삼거나 국경을 넘어 러시아 영토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지상 로봇. 우크라이나의 무인 지상 로봇은 주목을 덜 받았지만 키예프는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 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가 최전선 전투 임무에서 무인 로봇 아이언클레드를 시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디자인은 적 위치를 공격하고 정찰 및 화재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최대 시속 19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언론인 안드리 차플리엔코는 지난 1월 26일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군용 로봇이라고도 알려진 자살 무인 지상 차량을 이용해 러시아가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교량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유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어떤 군용 로봇을 사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 모양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가 발표한 허니 오솔이라는 별명을 가진 UGV 라텔 S와 유사하다. 이것은 원격 조종이 가능한 사륜 로봇으로 적재 용량은 40kg, 속도는 시속 24km이며 20에서 25cm 높이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다양한 유형의 지형에서 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전기모터로 구동되며 소음이 거의 없어 감지되지 않고 목표물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5km이며 배터리를 재충전하기 전까지 2시간 동안 연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같은 해 12월 군용 로봇이 전장에 더 많이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 장비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측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에 배포된 영상에서 관찰된 로봇 시스템은 군인들이 대피소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도록 병참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친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은 최근 러시아 무인 지상 차량이 우크라이나 미니 드론의 공격을 피하면서 최전선 군대에 보급품을 전달하고 부상당한 군인을 수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게시했지만 사람들의 대피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연구 분석가인 샘 벤데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찰 항공기와 공격 항공기 모두 공중에 너무 많은 드론이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이동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수, 재보급, 대피가 적 드론의 탐지 및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그러한 임무를 위해 간단한 수제 로봇 플랫폼을 배치하고 있다고 벤데트는 덧붙였습니다. 크렘린의 두 번째 겨울 공세작전은 2023년 9월에 시작됐지만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설이 가득 차고 방공 시스템 위치를 조사하고 지난 겨울에 파손된 인프라를 수리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방공 능력을 보완합니다.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갈루셴코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은 키예프가 어려운 겨울을 극복할 수 있는 기초로 세심한 준비를 언급했습니다. 갈루셴코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겨울의 끝자락에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자신 있습니다. 갈루셴코 씨가 설명했습니다. 올해, 적어도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인프라에 대한 폭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모스크바는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으며 S-300 미사일과 대포, 공중 공격을 실시하면서 최전선에 가까운 지역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키예프와 기타 전략 지역이 최전선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용한 무기인 킨짤 극초음속 미사일을 파괴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푸틴은 이를 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셴코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공방어 시스템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많지 않았고 애국자도 없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들은 킨잘과 같은 첨단 무기를 사용하고 이 무기로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했습니다. 그 단계에서 우리는 킨잘을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국자는 그와 이것에서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장관은 또한 지난 겨울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주야간 공격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러시아의 공격 빈도는 줄어들었고 파괴 수준도 낮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현재 최소 3개의 애국자 시스템이 있습니다. 처음 두 시스템은 2023년 봄에 미국과 독일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베를린은 또한 세 번째 시스템이 2023년 12월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12월 말 우크라이나가 총 5개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 시스템의 정확한 수와 위치는 신중하게 보호되는 군사 비밀입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이동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최전선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다양한 위치에 배치되어 러시아 전투기를 매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트리어트의 주요 역할은 중요한 기반 시설과 인구 중심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 유리 이나트는 오직 패트리어트만이 모스크바가 고가치 고정 표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킨짤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은 지난 12월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성공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진보된 무기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예르막 씨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어트를 사용하기 전에는 누구도 패트리어트가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전장에서 효과적이지만 요격체의 비용과 가용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애국자 시스템의 가격은 최대 400만 달러입니다. 또한 키예프 포스트는 러시아가 폭격을 가할 때 우크라이나가 동시에 8에서 10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키예프의 미사일 제고가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미사일 공급을 찾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일본은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제조업체인 보잉은 새로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30% 확장할 계획이며 나토도 1000기의 미사일을 추가 구매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루셴코 총리는 미사일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그레드 BM-21 다중 발사 미사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아르테모프스크 근처의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는 순간을 녹화한 비디오를 방금 공개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러시아 정찰대는 약 50명이 우크라이나 군인을 찾아 포병들에게 좌표를 제공했습니다. 공격의 목적은 우크라이나 군대의 이동 속도를 늦추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포병이 목표물을 향해 20발 이상의 122mm 포탄을 발사해 우크라이나 군인 30명이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군력과 함께 포병은 효과적인 지원을 보여왔으며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막기 위한 러시아 군사작전의 성공의 열쇠이다. 러시아는 또한 탄약 생산 능력과 포병 서비스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레드는 러시아군 과학자들이 설계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1963년에 육군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레드는 무게 13, 7톤, 길이 7, 35m, 폭 2, 4m, 높이 3, 09m입니다. 전투 승무원은 6명입니다. 이 시스템은 평평한 지형에서 시속 75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으며 작동 범위는 최대 750km입니다. 그라드 로켓 포병은 발사 속도와 집중 화력 생산 능력으로 유명하여 요새화된 적 위치를 공격할 때 특히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그레드는 접근 방지, 제압 사격 또는 지상군에 대한 근접 지원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전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결표 전해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러시아 낙하산 병들이 그라드 포병 발사대를 사용해 도네츠크 지역의 우크라이나군 진지인 목표물에 로켓을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비디오 클립을 공개해 군대를 순환시키려는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방해했습니다. 이 로켓은 고폭탄 및 치명적인 분열탄두를 갖춘 무유도 미사일입니다. 영상에는 연속 로켓이 발사되면서 발사대에서 밝은 불이 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간 투시 카메라는 미사일이 밤에 2개의 흰색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목표물에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사격이 끝나면 위에서 언급한 낙하산 부대는 재빨리 사격 위치에서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후퇴하여 재장전해야 합니다. 포병은 러시아군의 강점이다. 러시아 포병의 무기고에서는 다연장 로켓 발사기가 대표적인 무기인데 정확도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그 대신 단시간에 매우 넓은 화력 범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Z4는 실제로 적을 제압하기 위해 발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동안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대의 공급 라인을 방해하기 위해 작고 값싼 그레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소형 무인항공기는 대공 방어망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무인항공기 공격 이후 투합세의 로스네프트 정유소와 투합세의 로스네프트 저장 시설을 포함하여 러시아 내 여러 에너지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은 소형 무인항공기를 탐지하는 데 덜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구기관의 군사 로봇 및 무인 시스템 분석가이자 전문가인 사무엘 벤데트는 이전에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전자전 센서와 같은 방어 계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사일 단지, 운동포, 레이더 등 위협을 식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벤데트 씨는 이러한 보호 시스템의 대부분은 미사일, 헬리콥터, 유인 고정익 항공기와 같은 대형 표적을 식별하고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시스템이 훨씬 작은 무인항공기를 인식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